유럽 렌트카 여행 준비 중이신가요? 혹시 렌터카로 여행하려는 이유 뭐예요? 짧은 시간 최대한 많은 곳을 가보려고? 도심 외곽에 싸고 좋은 숙소를 잡으려고? 그냥 대중교통이 복잡하고 막막해서? 이 중 하나라도 나도 그런데 라고 하셨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세요. 처음 렌트카 여행하시는 분들이 누가 미리 이런 얘기 좀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들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유로운 이동입니다. 렌터카의 가장 큰 장점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죠. 기차 시간표에 맞출 필요도 없고 목적지까지 더 빠르게 도착할 수도 있으니까요. 유럽 렌터카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장점을 정말 극한으로 끌어올려 효율성 300%의 여행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게 처음 가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차가 있다고 많은 도시를 방문할 수 있다는 발상은 초보 여행자들에게 흔한 착각입니다. 이로 인해 패키지 여행보다도 더 빡빡한 일정을 짜게 되어 결국 현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죠. 여행은 이동이 전부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의 경험과 휴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하는 일정을 짜게 된다는 거예요. 기차 여행이라면 여러 가지 한계점들로 하루에 갈 수 있는 여행지나 여행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렌트의 경우는 이게 없으니 하루에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근교 도시를 두세 개씩 다녀오려고 계획을 짭니다. 또 그뿐만일까요? 차도 있으니 모든 도시를 1박하고 다음 도시 이동, 또 1박하고 다음 도시 이동. 이런 여행은 갔다 와서 후회만 남는 여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렌트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 지도를 보고 내가 숙박하려는 도시 근처로 뭐가 있나 쓱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지? 저기 뭐지? 하면서 가까이에 있는 소도시 검색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돌이킬 수 없죠. 새로 찾은 소도시의 환상적인 사진과 브이로그 몇 개 보고 나면 이제 거기는 꼭 가야 할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일정은 늘어나고 근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점점 말도 안 되는 일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적어도 3, 4시간은 필요한 도시들을 한두 시간만 아니 그것보다 짧은 시간을 쓱 들러보고 다음 여행지 또 다음 여행지 여행지에 가서 거기를 보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여행지에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여행이 되어버립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할 여유도 없고 상점가에서 기념품 구경해볼 시간도 없고 동네 한 바퀴 걸어보는 여유도 없는 이런 여행 갔다 와서는 차 탄 기억밖에 없는 그런 여행이요. 여행 끝나고 사진 찍은 거 보다 보면 여긴 어디였지? 라는 생각 많이 드실 겁니다. 이럴 거면 패키지 여행으로 쉽고 편하게 가시는 게 맞아요. 다음으로 본인의 체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기차 여행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유럽 여행 처음 가시는 분들은 다 이런 느낌인데요. 하루 종일 운전하면 이거 체력적으로 부담 많이 되거든요. 렌트카 특성상 운전자 등록을 많이 할수록 보험비며 뭐며 해서 추가 요금도 많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한 명이 계속 운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열흘을 여행을 한다? 진짜 혹사도 이런 혹사가 없습니다. 또 도시마다 1박하고 또 다른 도시 이동하는 거? 이거 진짜 그 다른 어떤 것보다 힘들어요. 숙소 도착해서 짐 끌고 호텔 가서 짐 풀고 자고 일어나서 또 짐 싸고 다시 이동하는 거 말로만 들었을 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행에서의 체력 소모와 운전에서의 체력 소모 그리고 이게 매일매일 중첩이 되다 보니 여행 후반부로 갈수록 정말 힘들 겁니다. 하루하루 계속 숙소가 바뀌는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음으로 여러분들은 렌트카, 이동거리 시간 계산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구글맵으로 하시나요? 구글맵 시간 절대 믿지 마세요. 예상시간 4시간 나왔다고요? 처음 보는 경이로운 풍경에 운전하다 보면 10분마다 차 세우고 구경하고 또 사진 찍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4시간이 6시간이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특히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북부와도 같이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는 곳은 진짜 10분도 못 가서 차 또 세우게 될 거예요. 또한 유럽의 국도는 구간마다 다른 속도 제한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의 예상 시간과 실제 소요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구글맵에서 4시간 걸린다고 하면 적어도 1.5는 곱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무작정 구글맵에 나온 시간만 믿고
여행 계획을 세웠다간 목적지에 도착해서 계획했던 일정을 소화할 시간이 없어지게 되겠죠. 다음입니다. 렌터카가 있으니 외곽에 숙소를 잡으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건 당연히 맞는 말이죠. 도심 밖으로만 나가도 저렴하면서 넓은 숙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유럽은 똑같은 장소도 낮과 밤이 각기 다른 매력이 있는데 금액 때문에 도시 외곽 숙소에 묵는다면 야경을 즐기고 돌아오는 것이 생각보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해가 길어지는 여름, 서유럽은 대부분 9시는 넘어야 슬슬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정이 마무리가 되고 숙소로 가서 쉬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유럽 여행에서의 야경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숙소에서 밥 먹고 씻고 다 했는데 다시 야경 보러 나가는 거 1, 2일 차이는 하겠지만 이게 점점 귀찮아지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의욕이 안 생길 거예요. 간다고 해도 문제죠. 도시에 지옥과도 같은 교통정체와 함께 시내 주차 문제가 있거든요. 주차 장소가 없어 같은 장소만 몇 번이고 돌고 돌면서 소중한 시간을 버릴 수 있어요. 이런 단점도 꼭 염두해 주시고 숙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렌트카 정말 경제적일까요? 사람들이 렌트비랑 보험료만 보고 생각보다 싸네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비용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우리는 일단 렌트를 할 때 고속도로 톨비, 유류비, 주차비 등은 머릿속에 지우고 렌트 가격과 보험 비용만 보고 그게 총액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전혀 계산 안 하고 예산 잡았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톨비 먼저 알아볼까요? 여러 가지 변수를 제외하고 계산하기 편하게 한번 가볼게요. 한국 고속도로는 킬로미터당 약 40원 수준으로 100km 주행 시 4,000원 정도입니다. 유럽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경우 100km당 7에서 12유로, 한화로 만원에서 18,000원. 한국보다는 3, 4배는 비싸다는 거죠. 해외에서 운전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한국 톨비 진짜 싸요. 또 기름값. 우리 주유소 지나가면서 또 올라있는 기름값 보면 막막한데 유럽은 한국보다 적어도 1.5에서 2배 이상도 비쌉니다. 주차로 넘어가 볼게요. 유럽 숙소는 일부만 자체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도심이나 관광지는 유료 주차장이 일반적입니다. 호텔에 숙박해도 호텔비 따로 주차비 따로라는 거죠. 심지어는 호텔 내 주차장도 없거나 정말 작아 인근 유료 주차장을 알아서 찾아서 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렌트했는데 호텔에서 짐 끌고 주차장까지 10분이나 걸어가 보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을 거예요. 또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기차, 버스 티켓팅부터 환승 이런 거 어렵고 복잡해서 그냥 렌트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렌트도 운전만 할 줄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각 국가별로 나라별 주차 규칙, 속도 제한, 유료도로, 진입 금지 구역 등을 모른다면 내는 벌금으로만 렌트카 뽑힐 수 있어요. 렌트카 여행도 단단히 공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만큼 시간 투자는 필수고요. 이렇게 유럽 렌트카 여행의 장점처럼 보이는 단점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유럽 렌터카 여행을 추천드리는 유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유럽 자체에서 운전이라는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 네, 뭐 이거 당연하죠. 유럽에서 운전을 하고 싶은 게 여행의 목적이라면 당연히 렌트카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가시거나 교통약자와 함께 여행하시는 분들. 많이 걷기 힘든 부모님이나 교통약자와 동행하는 여행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이 아닌 필수겠죠. 세 번째, 대가족 등 여행 인원이 많은 경우. 인원이 많을수록 경비가 당연히 절감됩니다. 또 부모님부터 아들, 딸까지 케어하면서 기차역에서 길 찾고 기차 찾다 보면 이거 소매치기 타게 될 수 있거든요. 짐 하나 없어지고도 눈치 못 채는 경우 많습니다. 네 번째, 기차나 버스로 이동하는데 한계가 있는 여행지들을 가는 경우. 유럽 웬만한 장소들은 어딜 가더라도 기차나 버스로 못 가는 곳이 솔직히 없긴 하지만 두세 시간에 한 번 있는 배차 간격이라던가 세네 번 환승해서 간다던가 뭐 이런 곳들은 뚜벅이 여행자들에게는 한계가 있죠. 근데 차 사고 날까봐 걱정돼요. 유럽에서 운전을 해본 적이 없어서 걱정돼요. 차 유리창 깨고 도난한다고 해서 무서워요. 렌트를 해야 하는 여행자인데도 이런 걱정들 때문에
렌트를 망설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누구나 처음엔 다 두렵고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아기가 첫 걸음마를 떼기까지 평균 2, 3천 번은 넘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그 넘어지는 게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했다면 평생 기어만 다니고 있겠죠. 혹시 지금도 걷는 게 무서워서 기어 다니고 계신 분 있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서의 렌터카, 해보지 않았으니 당연히 두렵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안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미디어는 자극적인 것들만 노출합니다. 차량 도난이나 사고 같은 거 없이 무난히 유럽 렌트카 여행을 했다는 영상과 차량 도난, 차 사고 났다는 영상, 어느 쪽이 더 자극적일까요? 솔직히 여행 잘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런 후기도 잘 안 남겨요. 결국 우리는 만에 하나 있는 사건 사고들만 올라오는 온라인에서 그런 것들만 보게 되니까 더 두렵고 걱정만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하지만 막상 해보면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정말 별거 아닌 걸 걱정했다고 느끼실 겁니다. 여행에서 꼭 빠지지 않는 필수 준비물 중 하나가 바로 용기인데요. 이 용기는 여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입국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출국 자체를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필수 준비물인 용기를 함께 챙기고 렌트카 여행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기가 걷기 전에 우리는 집에 푹신한 매트리스를 깔아둡니다. 넘어져도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여러분의 유럽 렌트카 여행이라는 걸음마에서 푹신한 매트리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후회하지 않는 잊지 못할 여행하세요.